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급여 세무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해외급여 관련해서 상담 건 중에서 이제 좀 상당수가 차지하는 질문이 납세자 자신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고 그, 그 국내 비거주자로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소득세법 시행령상으로 국내에서 180 이상, 183일 이상 거주를 했거나 국내에 가족, 부동산, 직업이 있거나 또는 그 해외 100% 자유서 파견 나간 직원은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해도 국내 거주자입니다. 보통은 이제 국내 거주자가 좀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복잡한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유권 해석을 찾아가지고 그, 그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를 좀 판단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해외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좀 나눠지는데요. 우선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제 국내에서 급여를 받으시면서 해외에서 해외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해외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그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그 5월 달에 가서 합산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해외 급여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해외 법인에 고용계약, 근로계약을 해가지고 근로소득으로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도 5월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프리랜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해외 법인에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역에 대한 대가로. 그러면은 해외 프리랜서가 돼가지고 이거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이제 케이스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또 해외에서 급여를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2020년도에 국내 급여 받은 거는 이제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이 끝나고 이제 그 내년 5월 달에 그 연말정산 끝난 국내 급여하고 해외 급여 받은 거로 합산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5월달 가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해외 급여를 환산을 하고 해외 급여의 소득세에 대해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또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 수령일과 원천세 납부일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 급여 명세하고 해외 원천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또 어느 나라에서 급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세율을 봐서 좀 뭐 그 나라가 이제 고세율이면은 이제 국내에서 덜 받은 환급액을 더 추가로 환급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추가 납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국내에서 급여를 받고 해외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이제 근무 조건으로 이제 추가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다 그렇지는 않은데 국내하고 해외 급여가 동시에 있는 분들은 그 5월 달에 납부가 조금 이제 좀 나오시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두 번째 유형으로 이제 해외 급여만 받는 경우인데요. 이 해외 급여만 받는 경우는 국내에서 포착되는 소득이 없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요. 일단은 뭐 포착된 그러니까 어떤 안내문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죠. 그래서 납세자분이 본인이 알아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근로소득으로 하는 건데요. 소득 코드가 이제 해외 근로소득으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하고 이제 해외 급여이다 뿐이지 연말정산하고 거의 동일하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프리랜서가 있는데요. 그 해외 프리랜서 중에서도 이제 신고할 때 보면 보통 자기가 해외 프리랜서로서 소득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해외 급여를 받는 걸로 조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해외 법인에 받는 그 소득이 근로계약을 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는 건가요? 하면 이제 그때서야 얘기하십니다. 이제 근로가 아니거나 이러신 분들은 근로계약을 맺는 직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해외 프리랜서인데요. 그 해외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뭐 해외 급여하고 동일하게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업소득이 되죠. 그래서 연말정산 때 우리가 받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고요. 다 받지는 못하고 그 비용을 이제 그 사업소득은 이제 개인사업자로서 그 자기가 수익금액에 대한 그 비용이 있으면 비용을 자기가 증빙을 챙겨서 그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증빙을 가지고 오시는 걸 봐서 그걸로 이제 관련된 업무 관련된 비용이면 그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소득을 만드는 구조라서요. 예, 근로소득하고 좀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이제 연말정산하고 똑같이 근로소득 공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사업소득은 이렇게 연말정산 받듯이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 비용 증빙을 가져오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수익금액에 따라서 또 간편장부 내지는 또 수익금액이 높으면 복식부기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해외 근로소득세 신고를 좀 많이 해오면서 이제 몇 번 많이 좀 해왔는데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거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좀 몇 개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본인께서 내가 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는데 왜 국내 거주자냐, 국내에도 6개월 이상 있어야지 거주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거주자의 요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본인이 한국 국적이다. 그렇게 되면 웬만하면은 국내 거주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본인께서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은 그건 한번 봐야 돼요. 조세 조약도 한번 보고 유권 해석도 봐가지고 본인 케이스에 맞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은 대개는 그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면 그 국내 거주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니까 신고는 하셔야 되고요. 둘째로 해외 급여만 있으면은 환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해외 납부한 세금은 그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해서 당해년도에 다 세액 공제 못 받으면 2월 세액 공제가 5년간 가능합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에 납부한 세금을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 환급을 해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급은 못 해주고 이제 뭐 가장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좀 가장 좋은 케이스가 이제 그 나라에서 납부한 세금이 많아가지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이고요. 예, 그 그렇죠. 그래서 그 납부세액이 없는 상태니까 그 다 과표가 없는 상태에서도 유월세 공제를 다 못 받, 그 세액 공제를 다 못 받았다. 그러면 5년 동안 유월세 공제는 해주니까요. 근데 이제 뭐 5년 지나고 세액 공제가 남았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그 우리나라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해외에서 사회보험, 우리나라 그 4대 보험하고 비슷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나라 연말정산 때처럼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위에 외국 납부세하고 같은 케이스로 다른 나라에 납부한 사회보험을 우리나라에서 공제해줄 그 일은 없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다 납부한 그 사회보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혜택을 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 외국 납부세액하고 똑같이 그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하고요. 다음에 네 번째로 해외 급여는 월 100만 원 비과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제 국내하고 해외 급여가 동시에 있어서 국내 급여 받을 때 월 100만 원을 공제 받았다.
그 비과세를. 그러면은 해외급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비과세 받을 일이 없죠. 예. 한 번만 해주는 겁니다. 한 번만. 이제 뭐 원양 선박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월 3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이제 좀 특수한 분야는 좀 금액이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월 100만 원 비과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이면 이제 연 1200만 원 이제 뭐 비과세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그 해외 주재 언어 가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분들과 같이 가셔가지고 그 나라 가서 해외에서 그 우리 자제분들, 자녀분들 그 국외 교육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교육기관이 우리 연말정산 받는 그 교육 그 공제 받는 그 교육기관하고 동일한 교육기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그 해외 급여에 대해서도 연말정산하고 똑같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교육비가 조금 금액이 비용 중에서는 그래도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좀 금액이 작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으시면은 꼭 영수증을 구비하셔가지고 그 교육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해외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